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플레어 T620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제품이 620 제품입니다. 네, 모델명은 여기 적혀있죠. T620이고요. 모델명은 그 해상도하고도 연관이 큰데, 6자로 시작하는 애들이 640에 480 해상도로 지원하는 그런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중요한데요.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좀 고기능을 많이 탑재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모델이 그렇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헬리캠으로 열화상 카메라 띄워서 뭐 측정하고 한다는데 거기서도 이런 카메라 사용되더군요. 그러니까 640에 480에 그나마 쓸만한 해상도이고, 최근에 지금 나온 거는 뭐 더 높은 해상도도 지원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들은 더 해상도 높기도 하고요. 근데 해상도 높은 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지금 이 T620 같은 제품만 해도 한 가격이 거의 한 3천만 원대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제품 이겁니다. 네. E40인데요. E40도 E60까지 있지만 이것도 가격은 한 1천만 원대 정도까지 있는데 그거의 가격이 한 3배 정도까지 되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해상도가 차이가 그만큼 나는 만큼 가격도 그만큼 더 비싼데요. 또 다른 거는 이건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는 거지만은, 네, 총을 쏘듯이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각도 조정할 때는 내리면 되고요. 이 화면을 보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형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게 이 앞부분이 카메라 부분이고, 이 부분이 내려가고 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내리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돌릴 때마다 따각따각 하고 걸리는데 각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보통 앞부분을 측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 보면은, 네, 카메라, 네, 열화상 카메라 부분 있고, 초점을 이용해서 초점 잡는 부분이 있고요. 돌리면은 그 부분 맞춰집니다. 좀 다른 게, E40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앞에 돌리는 게 보면은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릴 때 뭐 소리가 안 들리죠. 부드럽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좀 뻑뻑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안쪽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이 부분 돌리면서 맞추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여기서 사용된 거는 T620에 사용된 건 전자 줌링입니다. 그래서 돌리면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지금 보면. 근데 돌릴 때 보면은 뭔가 안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죠. 찍 하고 들리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모터가 돌면서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 부분에 렌즈는 분리도 가능했는데, 이렇게 떼보면, 네, 이렇게 분리도 됩니다. 네, 이게 실제 열화상 카메라 렌즈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센서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센서입니다. 다시 끼우고 돌려서 끼우면 되고요. 앞쪽 부분을 보면은 셔터를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카메라 같은 게 보면은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초점 방식이라고 해서 초점을 아예 이 초점 링이 없는 게 있습니다. 없고 그냥 무조건 맞추면은 무조건 찍어지는 게 있는데, 근데 초점 링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동으로 무초점을 해서 항상 아무데나 자기 원하는 데 맞추면은 초점 맞춰지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는데 그 뒤쪽을 찍어야 될 때는 상당히 불편한데요. 오히려 앞쪽이 계속 찍어져서 그때 초점을 이용해서 강제로 뒤쪽 부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데를 찍을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초점 링이 있죠. 그리고 앞쪽 부분에도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여기서 반셔터 누른 다음에 누르면은 바로 초점 잡은 상태로 찍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임의로 초점을 이렇게 일부러 흐트러뜨리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바로 버튼 누르면은 흐트러진 상태로도 바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용하면은 자동이고요. 이걸 이용하고 이걸 누르면은 수동으로 바로 그 부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요. 이걸 잡고 있으면은 수동이든 자동이든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돌려서 제가 원하는 부분 찾고 눌러서 찍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사용자가 일부러 돌려서 맞추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사체가 너무 많이 겹친다거나 아니면은 열이 나는 부분은 사용자 눈으로 보기에는 딱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걸 알겠지만은 열은 좀 다릅니다. 열은
이 옆집 부분에서 열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열이 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열이 확산될 수 있는데, 계속 어느 부분에 맞추냐에 따라서 그 부분 경계가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네, 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가 임의로 돌려서 맞추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사용해 보니까 저는 그전에는 이 40도 꽤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640, 480 해상도를 한번 사용해 보니까 해상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차이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요. 네,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고, 앞쪽 부분에 보면은 플래시가 있습니다. 플래시가 있고 레이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버튼 누르면은 레이저가 지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 찍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 찍어서 볼 수 있고요. 그 조명 버튼을 누르면은 조명이 들어옵니다. 네, 빛이 들어오죠. 지금 보면 네, 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캄캄한 밤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화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찍을 수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와 함께 실제 사진도 같이 찍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 캄캄할 때 찍으면 그냥 까만 화면만 찍어집니다. 그래서 뭘 찍었는지 나중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조명을 켜고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기도 하고요. 근데 참고해야 될 거는 열이라는 게 반사돼서 들어온 빛도 열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윈도우가 있다 쳤을 때, 예를 들면 거울이 있다고 쳤을 때,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 근데 거울을 촬영하고 있으면은 제 온도가 찍힙니다. 왜냐면 반사돼서 나온 부분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려면은 빛을 차단된 상태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찍어야 되는 표면이 너무 하얀색이거나 밝거나 하면은 뭔가 반사돼서 잘못된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까만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해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비접촉식 온도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비접촉식 온도계인데, 접촉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정확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떨어집니다. 네, 열화상은 비접촉으로 그 열이 나는 부분을 모시카해서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거고요. 더 정확도 높은 건 물론 접촉을 해서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죠. 그 부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쪽 부분을 보면은 이 버튼 외에 위쪽에 또 이게 앞뒤로 돌리는 버튼인데, 이게 이 부분은 기능을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확대 축소하는 부분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부분 선택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 보면 이게 삼각대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 부분을 보면은 네, 이게 SD 메모리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저도 여러 개 열화상 카메라 사용해보니까 메모리 카드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2기가 아니면 4기가 정도인데요. 근데 실제 촬영해보면 2기가 4기가 용량 엄청 큽니다. 왜냐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자체가 원래 용량이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2메가 1200만 화소 뭐 그렇게 찍는 그런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4GB도 사실 좀 큽니다. 근데 너무 큰 걸 오히려 저장시키려고 넣어보면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용량을 넘은 상태로 더 찍게 하면 앞에 용량을 지우고 저장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용량 작은 4GB나 더 작은 2GB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그랬고요. 이 오른쪽 부분에 USB 단자가 있고 전원 단자, 전원 단자에는 직접 이 부분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미니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다 고무 덮개로 돼 있고요. 고무 덮개로 돼 있고, 이 부분은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를 빼면 당연히 꺼지겠죠. 배터리는 교체해서 충전돼서 충전하고 바로 꽂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2개 사용하면 좀 좋은데요. 이게 배터리가 계속 켜놓고 사용해보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센서가 많아서 배터리 소모량이 좀 크기 때문에 2개를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바꿔 끼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 부분에 보면 프로그램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역할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계속 열을 받으면서 그 부분 인식하죠.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계속 받는 겁니다. 당연히 센서가 열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이 발생하는 부분을 계속 찍고 있다가
딴 데 갑자기 옮겨보면은 그 열이 남아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잔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남아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사진 찍을 때도 그게 방해됩니다. 그때 프로네 모드로 만약에 보정하는 단계를 제가 넣어서, 보정은 자동으로 적당히 돌아가는데요. 근데 제가 찍는 당시에 그 부분을 보정하고 싶다면은 프로네 모드에 만약 보정을 넣어보면은 보정하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죠. 화면 터치하면은 그 부분들 다 메뉴 제어할 수 있는데, 먼저 메뉴부터 보죠. 메뉴 보면은 왼쪽에 사진 촬영하는 모드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정지화면. 네, 정지화면을 지금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정지화면 찍는 거죠. 정지하면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은 녹화 모드를 변경해서 동영상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럼 동영상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누르면은 동영상 지금 시간이 올라가죠. 네, AVI 파일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열이 변하는 거를 동영상 찍습니다. 지금 잔상 보이죠? 지금 이걸 나중에 없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속 촬영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모델은 없고 여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사진 찍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다큐멘터리처럼 뭔가 이렇게 계속 저속으로 저속 촬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보이는 부분, 네, 고속 촬영입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일단은 정지로 바꿔놓고요. 측정 매개 변수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뭐 구름의 끼나시나 아니면 방사율 조정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방사율은 근데 가능하면 그 건들지 않는 게 낫고요. 왜냐면 그 특정 금속 같은 거 측정할 때는 변경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혼합물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0.95로 측정하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모드는 보면은 MXS라고 해서 사물과, 그러니까 뽑으면 실화상 카메라가 있고요. 실화상 카메라가 있고 그냥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보면 손이 잠깐 가려질 겁니다. 지금 가려지죠. 열화상 카메라와 실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두 개를 겹쳐서 그 부분을 보이는 부분 경계를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찍고 있구나 하고 보이죠. 근데 보면 간격이 좀 떨어져 있죠. 지금 여기는 그림이 아래쪽인데 이거 위입니다. 보면은 초점력을 변경하면은 그 부분 좀 더 비슷하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체가 너무 가깝다면은 이게 맞춰지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조금 멀리 있는 사물로 맞춰보면은 이것도 조금 덜 맞네요. 조금 더 멀어야 될 텐데, 어쨌든 이술에서 그 경계 부분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맞춰서 띄우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그 총 쏘는 거 해보셨으면은 그 눈으로 보는 조준경과 실제 총이 나가는 그 조준경을 서로 맞추죠. 근데 그 거리를 1km에서 맞추거나 더 멀리 맞추면 그 저경류 총이 되는 거고, 더 근거리에 맞추면은 일반 그 사병이 사용하는 총처럼 맞추는 건데, 그런 그 간격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미지 모드를 적외선 하면 적외선만 보이는 거고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그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적외선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해상도가 좀 낮다면은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스마트폰처럼 생긴 그 적외선 카메라도 사용해보면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많이 낮기 때문에 막 주변에 그 열과 뭐 그런 부분들 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뭔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거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뭐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열이 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상도 낮다면은 당연히 그 해상도가 낮다는 거는 그 열을 측정하는 측거점이 작다는 겁니다. 숫자가 개수가 적다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뭘 찍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MXS나 그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요. 근데 이거는 해상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아도 제가 이거 뭐 찍은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제가 보면 보이죠?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 속에 열화상 카메라를 집어넣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사진만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화상이죠. 이게 실제 실화상입니다. 지금 저는 보통은 적외선으로 놓고 사용하고요. 측정 보면 중앙 스팟으로 해서 중앙에 놓고요. 핫스팟에서 이 부분 중에서 제일 뜨거운 부분을 찾아갑니다. 자동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드 스팟에서 차가운 부분을 반대로 찾습니다. 이 부분들은 뭔가 어느 부분에서 열이 높게 측정되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뭐 냉기가 들어오지 하고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뭐 사용자가 지정한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컬러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은 아이언도 많이 사용하는데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보이게 하려고 레인보우도 선택해서 바꿉니다. 이거는 플레어 툴을 이용해서 나중에 변경해서 얼마든지 팔레트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트를 이걸로 저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로만 저장해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PC에서 이 이미지를 변환해서 다른 팔레트로 변경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 그 픽셀마다 그 정보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온도 이상의 온도를 측정한다거나 특정 온도 이하의 온도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35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면은 그분들을 더 높은 온도 부분만 색이 변하게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레인보우로 바꿔놓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아까 이 프로그램 모드 변경하는 때문에 지금 길게 다 설명드렸네요. 앞쪽 부분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보면 프로그램 가능 단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겁니다. 이 버튼인데 지금 작업 불필요해서 지금 눌러도 작업 안 한 겁니다. 작업 안 하는데 제가 보정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보정을 바꾸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만약에 지금 잔상이 보이죠? 지금 여기 뭔가 색이 변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움직여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게 그 예를 들면은 앞에 뭔가 되게 밝은 불빛을 봤습니다. 한참 보고 있다가 그 불빛 보고 있다가 다른데 갑자기 보고 있으면은 아까 그 전에 봤던 그 불빛이 계속 눈에 어른거려서 보일 겁니다. 그게 잔상인데요. 그 센서 열화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해서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거할 때 보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보정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따라다니죠? 지금 따라다니는데 누르면은 보정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 없어졌죠? 지금 깨끗하죠? 다시. 근데 다시 또 보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이죠? 지금 이게 열이 구분이 뭔가 심하게 차이 날 때 어느 부분 열이 많이 높고 어느 부분 열이 많이 낮을 때 그 부분이 보입니다. 그때는 보정 다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면은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해 봤을 때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꼭 필요해서 그 부분 설명드린 거고요. 그 기계 설정 같은 부분에 보면은 카메라 설정, 온도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 40도에서 지금 150도까지 됐는데 더 높은 온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카메라 온도 범위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100도에서 뭐 650도 아니면 100도에서 650도를 해도 되겠 하면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보면 센서를 갖다가 좀 더 민감도를 높이는 거죠.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실온은 저는 측정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를 높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접속시켜서 외부에서 뭔가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연결시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고요. 블루투스하고 이 블루투스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다면 아니면 뭐 보면 여기 패드가 있는데요. 패드가 있다면 패드에 플리어 앱을 설치해 놓고 연결시켜서 여기 있는 화면을 연결시켜서 본다거나 한국적으로 보고 리포트를 작성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데 리포트 연결시키는 그 화면 해상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서 촬영하고 PC로 옮겨서 작업하는 게 차라리 좀 더 덥고요. 플레어 툴 같은 경우도 플레어 툴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는 유료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면은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상도가 큰 열화상 카메라이긴 하지만은 촬영된 이미지를 여러 장 촬영해 놓고 그걸 파노라마로 합치거나 아니면 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연결된 상태 USB로 연결된 상태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열을 추적한다거나 그런 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플레어 툴 프로그램을 써보는 걸 권하고요. 지금 보면은 또 하나 앞쪽 부분에 버튼 부분 보면 지금 온도 부분은 임의로 제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낮추거나 올리거나 해서 제가 일부러 온도 범위를 바꾸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높은 부분 온도만 보이겠죠. 27도에서 31도 사이만 온도가 보일 겁니다. 나머지는 이게 파랗게 날아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버튼 다시 누르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자동이죠. 다시 잔상 없앨려 제 프로그램 모드 누르면은 잔상이 없어졌습니다. 재생 버튼 누르면은 지금까지 제가 촬영했던 이미지들을 볼 수 있고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영상 하나만 보죠.
지금 영상인데요. 보면 제가 지금 이거 실제 제가 찍어둔 영상입니다. 좀 조금 가까이서 보죠. 보면은 그 앞쪽에 정원에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찍은 겁니다. 제가 찍으면서 지금 확대 축소를 하는 건데요. 네, 물론 그 광학줌이 아니라 약간 디지털 줌도 합쳐져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줌인데요. 그래도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보이죠. 지금 아이들도 좀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지금 사람 1명 앉아있고, 1명은 이쪽 보고 있네요. 다 이쪽 보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게임 같은 거 보면은 한쪽에 내비게이션 화면에 뭐 사람이 어느 쪽 보고 있고 막 그런 게 여러 장고 좀 보이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예, 열을 보면 가능하고, 이거는 캄캄한 밤에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어 다니거나 그럴 때 그런 감시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제 경우에는 그 PC 장비들의 열을 측정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에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열이 많이 나는지, 예, 그냥 제 경우에는 한쪽 부분 전만 측정하는 적외선 온도계는 있는데요. 네, 온도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넓은 범위, 한 이 정도 되는 범위의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온도가 높고, 이 부분은 대부분 온도 낮다면은, 그걸 평균해서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측어점 부분이 아주 작은데요. 아주 좁은 부분들을 여러 개 측정해서 이 식으로 그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스팟 부분, 아주 정확한 스팟 부분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 멀리 사람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해상도가 낮은, 그러니까 막상 플리어 240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형의 열화상 카메라이긴 한데, 그것도 이 정도 확대해서 사람을 이 정도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 차이가 벌써 좀 한 4배 이상 넘게 차이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무조건 해상도 좀 높은 제품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겠죠. 뭔가 누수가 되는 부분, 열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어디 샌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그런 거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 해상도가 엄청 높을 필요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열이 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좀 더 정밀한 부품의 온도를 갖다 측정한다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고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네, 그럴 때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죠. 지금 보니까 또 더 높은 해상도의 FHD급 열화상 카메라도 뭐 나오고 했던데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아마 좀 많이 실제 사용해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 열화상 카메라 플리어 T62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